안녕하세요.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상담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건은 제가 2019년에 실제로 상담을 했었고 업무까지 모두 봤던 사례입니다. 업무를 봤다는 건 이제 세무조사 대응을 직접 했다는 거죠. 제가 실제로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여기에 이때 거의 한 7번에서 8번은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께서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는데 이 아파트를 취득하기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재산이나 소득, 직업, 나이로 봤을 때 뭔가 자력으로 취득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웠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분한테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. 이제 어떤 등기우편이냐면 자금 흐름 확인하는 세무조사 할 거니까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세무조사 받으러 오세요 라는 이제 등기우편입니다.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직접 세무조사 대응을 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고가의 아파트를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. 뭐 실제로 굉장히 비싼 아파트더라고요. 이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이 아파트 취득 자금이 이제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이분의 직업이나 나이, 재산 상태, 소득 상태로 봤을 때 도저히 자력으로 이거를 취득했다라고 인정될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세무조사를 했고,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의 취득 자금과 취득세 정도는 이제 하나하나 상세히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고가주택의 자금 구성을 보니까 첫 번째는 금융 대출이 있었어요. 이제 은행에서 빌린 거죠. 은행에서 빌린 대출액이 있었고 전세금이 있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세금은 이거 살 때 전세 끼고 산 거 아니고 전에 살았던 집을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금을 빼면서 취득 자금에 더한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차용액이 있었습니다. 아버지 차용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용증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어요.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자금들이 이 취득자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1번, 2번, 3번, 4번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사실상 4번은 알 수가 없는 금액이었고 1번은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분의 직업과 나이, 재산과 소득으로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융대출을 본인의 자력으로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, 지금까지 부모님이 이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야 되고요. 이 전세금도 마찬가지로 직전 주택에 이 시점에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을 텐데 이 전세 계약, 전세금, 이 출처도 밝혀야 됩니다. 그렇다면 결국은 또 이 시점에 전세 계약을 했겠죠. 이 전세 계약에 전세금도 또 밝혀야 돼요. 혹시라도 여기에서 금액이 플러스가 됐다. 예를 들어서 뭐 2에서 3억 원에 추가적으로 전세액이 증가했다. 이 추가된 전세금도 밝혀야 됩니다. 세 번째, 아버지 차용은 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.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이 차용은 실질이 증여가 아니고 그러니까 형식만 차용증을 쓴 게 아니고 실제로 차용 계약을 했다라고 본 거죠. 이거는 다행히 인정을 받은 이유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. 실제로 공증받은 것도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알 수 없는 금액들을 또 밝혀야 되는데 이 알 수 없는 금액들은 일단은 소득 신고된 것들, 그리고 이분이 결혼하면서 받았던 축의금들, 그리고 그 밖에 취득자금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알 수 없는 금액들을 메꿨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금액들은 증여로 추정이 돼서 증여세를 납부를 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증여세가 발생이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알 수 없었던 금액 중에서
소득, 축의금, 그 밖에 자금 출처액을 빼고도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증여가 됐고요. 그리고 이 전세금 같은 경우는 최초 세무조사 기간 전에 전세 계약 있죠. 전세 계약에 대해서만 출처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증가된 가액들은 전부 다 증여로 추정되었습니다. 다행히 아버지 차용된 거가 증여로 보지 않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 매년 서울지방세청에서 이분한테 등기우편 보냅니다. 아버지한테 차용된 거 이자 원금 잘 갖고 있는지, 실제로 이거 이자 원금 갖고 있지 않다면 그때 가서 또다시 증여 문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건 수억 원 정도의 세금을 냈어요. 수억 원 정도의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원래 냈어야 되는 증여세보다는 적게 낸 것 같습니다. 물론 가산세를 뺀다면 성실하게 이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어쨌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자금 출처액들을 모아가지고 잘 소명을 하고 마무리가 됐던 케이스였습니다. 이분의 세무조사는 제가 상담한 이후로 세무조사 종결까지 45일 걸렸습니다.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비해서 고가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조사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이런 아파트를 사는데 사실상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은 전 세계에 우리 부모님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. 이번 상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자금 출처 세무조사 관련해서 이런 상담 사례들을 이렇게 종종 올릴 거니까 와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